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가지고 좀 해볼게요. 그대들에게 말하거니와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인간은 자신 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슬프다.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지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슬프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할 줄 모르는 경멸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말종 인간을 보여주련다. 사랑은 무엇인가, 창조는 무엇인가, 동경은 무엇인가, 별은 무엇인가 하고 말종 인간들은 이렇게 물으며 눈을 깜빡인다. 인간은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떤 뜻일까요? 혼돈의 반대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질서정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는 정리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나의 내면이 질서정연하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질서정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고정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발전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발전 역시 양적인 변화이기 때문이죠. 완결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결국 정체의 순간인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를 경멸하기는 불가능하죠. 질서정연하고 딱 다 갖춰져 있는데 스스로를 경멸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스스로를 경멸할 줄도 모르는 진짜로 경멸스러운 인간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사랑을 찾고 창조, 동경, 별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인간들을 말종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랑, 창조, 동경, 별을 생각하는 것이 어찌 말종의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말했을까? 위의 문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를 부정한 것이죠. 사랑, 창조, 동경, 별 이런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이기에 변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것들이죠. 이런 것을 추구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오히려 반대로 인간은 자신 속에 혼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혼돈을 간직하고 더 나아가 추구할 때 내가 변화하고 성장한다. 하늘나라를 동경하며 대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를 무시하며 대지를 동경하는 태도가 인간이 춤추는 별을 잉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기에 앞서 완벽한 공부법을 찾으려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이란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지, 현실을 무시한 채 하늘나라 이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공부법보다는 공부 그 자체에 몰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법은 잘못되었구나, 다른 공부법을 써봐야겠다는 식의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죠. 이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대지에 충실한 채 혼돈을 간직하고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라투스트라여, 우리에게 그 말종 인간을 달라. 우리를 그 말종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대에게 초인의 위치를 주겠다. 군중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슬퍼진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한다. 존재의 의미는 초인이며 인간이라는 먹구름을 뚫고 번쩍이는 번개이다. 자라투스트라의 연설을 들은 군중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가 자신들의 초인이 되어주기를 바라죠. 이 태도는 자라투스트라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초인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초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이다, 이런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초인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본인처럼. 모든 인간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대지를 직시하며 혼돈을 지닌 채 초인이 되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또 하늘나라를 원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늘나라 이상이 되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말종 인간이 되기를 자처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군중들이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들의 존재 의미는 초인입니다. 인간은 먹구름이고 초인은 그것을 뚫고 번쩍이는 번개입니다. 초인이 나타나 나를 구원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뚫고 번쩍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예를 들면 쉽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시다. 새벽이 되자 눈을 떴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귀찮을 때가 있죠. 이럴 때 그 귀찮아하는 나 자신을 뚫고 번개가 되던가 아니면은 운동을 하기로 한 그 마음만을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던가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겠죠. 보라 저 온갖 믿음의 신자들을 그들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그들이 숭배하는 가치들을 적어놓은 서판을 부수는 자, 그 파괴자와 범죄자를 가장 싫어한다. 실은 그가 바로 창조하는 자인데도 말이다.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머뭇거리는 자, 게으른 자는 뛰어넘으리라. 그리하여 나의 길이 그들에게는 몰락의 길이 되리라. 자라투스트라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그는 진리, 불변하는 것, 절대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파괴가 진실된 창조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죠. 파괴가 어찌하여 창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치만 생각해보면 파괴는 그 자체만으로 창조인 것이 맞습니다. 파괴는 원래 존재하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뚱뚱했을 때 뚱뚱한 저 자신을 보고 그것을 파괴했죠. 그걸 파괴하고 나니 지금 제가 이제 좀 보디빌더로서 뭐 시합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몸을 갖춘 제가 된 거죠. 결국 파괴가 창조를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그러한 파괴의 길이 머뭇거리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몰락의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존재하던 가치들을 파괴하고 나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라투스트라는 이에 굳건히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나의 길을 가련다. 라고. 이 길이 머뭇거리고 게으른 자들의 입장에서는 몰락의 길인 셈입니다. 몰락의 길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창조의 길이죠. 마크 주커버그, 이 페이스북 창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대학교를 중퇴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만 봐도 몰락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머뭇거리고 게으른 자들에게 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욕합니다.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망해.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종의 인간들의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잘못되었고 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파괴를 통해 진정한 창조의 길을 걸은 거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기까지가 사실 자라투스트라의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이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한 내용이죠.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내면의 외경심이 들어있는 강력한 정신, 인내심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그 정신의 강인함은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내심 많은 정신은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가득 싣고자 한다. 자신의 오만에 고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포용하고 유령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 유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자라투스트라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낙타, 사자, 아이의 구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먼저 낙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낙타의 특징은 인내심 많은 정신에 무릎을 꿇은 자세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참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고 낮추는 일이나 다른 고통에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를 이해하고 설령 위협을 당하더라도 용납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일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자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훌륭합니다. 근면성실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끊임없이 인내하며 게다가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두지 않는 자세입니다.
일단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두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주어도 좋을 것이고 불평불만하지 않기에 이 일은 용납될 것이고 더욱이 근면성실하게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타는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존경합니다. 자본가를 두려워하고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입시 제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인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낙타의 단계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 중 최하의 단계입니다. 한국의 입시는 매우 치열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혼돈스러워야 할 시기임과 동시에 가장 창조적인 시기여야 할 순간들을 낙타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잘 잡는 낙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졸업하고 대학교를 간 뒤에 또 더 강력한 인내심을 가진 낙타가 되어 대기업 이런 좋은 취직 자리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낙타에서 사자가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잘 잡는 낙타가 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독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고 하려 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으로서 신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너는 해야 한다. 이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대항하여 나는 원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 이것은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낙타의 다음 단계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말합니다. 나는 원한다 라고. 그러니까 거대한 용, 너는 해야 한다, 이런 의무에 대항하여 아니다,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묵묵히 인내하고 더 인내하려는 낙타와는 다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말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묵묵히 인내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낙타와는 다릅니다. 그 두려움을 파괴한 정신이 사자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근래에 김하온이라는 래퍼 아시나요? 래퍼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학생일 당시에 부모님께 자퇴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자의 정신과 유사합니다. 성적이 낮으면 어떡하지? 대학교에 입학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내심을 기른 것이 아니라 나는 랩이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유를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술래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다. 창조라는 유희를 위해서는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자유를 쟁취한 사자의 다음 단계는 아이입니다. 사자는 자유를 얻은 상태이지만 새로운 가치의 창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죠. 나는 원한다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며 세계를 상실하고 자신의 세계를 되찾아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자의 정신에서는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긍정하고 그 긍정에서 또 행동이 나오는 거고, 이것은 본인이 자가적으로 발전하고 자가적으로 긍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서 원하고 이것을 움직임으로써 행하고 망각하고 다시 새롭게 행하고 또 망각하고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긍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계는 사라지고 나의 세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김하온 래퍼가 자유를 얻은 뒤에 끊임없이 반복하며 마치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듯이 랩에 대한 노력을 한 것이죠. 노력을 했으니 이제 끝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다시 합니다. 또다시 그것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를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세계를 찾게 됩니다. 치열한 대입 입시,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대학교 입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한 세계가 생기고 그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김하온 래퍼의 이야기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를 다니던 낙타의 시절을 거쳐 자신이 랩을 원한다고 말하며 자유를 쟁취한 사자의 시절로 나아가고 또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며 스스로의 의지를 긍정하며 자신만의 랩의 세계를 만든 이야기 말입니다.
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말종 인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이제 조인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그 관중들한테, 이제 말종 인간들이라고 칭했던 관중들한테 연설을 하다가, 이제 이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아, 이런 인간들은 어차피 안 된다. 내가 바꿀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나같이 창조적이고 조인 같은 사람들, 조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